기시다가 이제 왔는데, 기시다는 이미 20%를 올려놨어요. 윤석열이 왔다 간 걸로 해갖고, 뭐가 모질했는지, 뭐 관련된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핵협의체 구성이 메인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분명히 방문이라고 지들 스스로 격을 낮춰갖고 일본 애들도 그러고 왔는데 우리는 국빈급으로 맞이를 해줬어요. 그렇죠. 뭐 여기 보면은 고양이 뉴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일단 뭐 의장대 사열도 하고 일단 공항에서도 의장대 사열이 있었고 레드카펫 깔아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미국 갔을 때는 일본 갔을 때도. 근데 이렇게 온갖 그 국빈급에 대하는 대우들을 다 해줬더라고. 실무 방문인데 여기 저기 기시다 그 부인은 막 이렇게 바람이 그날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머리를 막 매만지고 있는데 절대 머리가 안 움직여.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스프레이 두 깡통 다 쓴 거지 저 정도 되면. 진짜 저 정도에서 안 움직일 거면 정말 스프레이로 엄청나게 고정. 거의 안 움직이고. 거의 뭐 아마 테이프로 고정을 했을 거야 모니터 밑에를. 그리고 이 정상이 자리 배치를 안 해야 되는데 멀뚱멀뚱 있다가 이 기시다가 거의 의전을 전혀 못해요. 아무튼 뭐 김건희도 이 6호 여사를 안내해야 되는데 뭐 안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우왕좌왕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를 받죠. 하나 받고 경례를 하는 뭐 경례를 어떻게 제대로 했어요? 아니 근데 제대로는 하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폼이 안 나지? 그럼 뭐 어차피 이 사람 폼이 날릴 이유가 없어. 아무튼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여기 한번 인사를 받잖아요. 여기 또 안내를 안 합니다. 내려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니 실무 방문. 그래서 의장 사열 때 하는 사람이 얘가 불러요. 오시라고. 얘가 오라고 나오라고 네. 한대 결국에.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먼저 해가지고 아니, 오라고. 근데 실무 방문에 왜 저렇게 의장대 사열까지 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류의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나라는 국빈 대우를 해주는 국가가 딱 세 국가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동안에 나머지 나라는 국빈으로서 대접을 안 해줬어요. 일본은 지금까지. 어쨌든 이거 실무니까 실무인데 어쨌든 이거를 뭐 국빈급으로 대우를 해준 거죠. 그래서 태극기를 발견하고 경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같이 인사 세트로. 뭐 원래 우리나라 대통령 저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야? 네. 이게 뭐야? 이게 법에 있어요. 그 태극기에 대한 그 국기법이라고 진짜. 여기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해서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에 주목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 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목례를 했다는 거죠. 일본식인 거거든. 그러니까 기시다식대로 따라한 거고 기시다 입장에서는 얘가 나중에 하다 인사까지 일본식으로 하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거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고 세상에 태극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니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우정 인간이 담당하는 새끼는 뭘 대통령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거야? 가르쳐 줘도 안 하는 거야. 아니요, 저런 얘기 자체는 못하지 않을까요? 아니 최소한 근데 왜 못하냐면 뭘 가르치나? 아니 말이야 내가 그런 것도 모를까봐 나한테 그런 걸 얘기해 이러고 아마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국회 나올 때는 고개 숙이고 사복 입고 할 때는 이거 하고 아니 그거를 얘기를 못 해준다니까. 일단 의전 담당자 같은 경우에 그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거나 또는 그런 거 얘기했다가 아니 사람을 말이야 의전 가르치려고 담당자가 그래? 그런 거 가르치려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런 거 못할까 봐 이러고 소리를 질렀거나 둘 중에 하나다. 가능성이 어찌 높죠. 됐거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사까지 저렇게 최악이다, 진짜. 최악으로 깽판을 친 거야. 그러니까 남의 나라 가서 한 거는 실수해도 뭐 그쪽에서 이 사람이 실수했는지 어쨌든 잘 모른다고 쳐. 우리나라에서 처음 해보는 국빈급 일종의 사열이었는데 그 사열을 생중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렇게 개판을 쳤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양이 뉴스에서 이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 기시다하고 과거사 관련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지가 나서가지고 우리 과거사에 연연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해버렸어. 기시다도 그렇고 일본 언론도 깜짝 놀란 거야. 네, 관련한 거 기사 한번 볼게요. 네, 기시다가 어제 대통령실에서 경과 102분 정도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회담한 뒤에 기자회견에서 기시다는 한일 공동선언을 비롯해 역사인식에 대한 영내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게 뭔 얘기야. 그냥 슬픈 일이 있어요. 슬픈 기억이 있으신 거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대요. 그래서 자기는 가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건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고 어.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야. 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한 거다. 너무 내가 솔직하네. 생각하니까 어. 그때 징용이랑 막 이렇게 위안부 오셨던 분들 어.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참 친구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한테 쳐 맞아가지고 되졌다며. 아팠겠다. 근데 내가 마음이 슬퍼, 아파. 내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마음이 아프다 이 발언이 혹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하는 말로 명확히 이해해도 되는지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그냥 아니고 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 끝. 사과할 생각은 없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뭐 기시다의 마음이 아팠다고 하니 우리 사람들이 기자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지. 아니 네가 기시다, 마음 네 마음 아픈 거 우리는 상관이 관심 없어요. 없어요. 네가 마음이 아프든 기쁘든 우리는 관심 안물 중요한 건 일본 총리로서 제대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지.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정 이전에 그 현충원을 갔어요. 현충원을 가가지고 참배를 했는데 네. 자, 이 참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명록을 남겼다든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언론이. 근데 이게 의미 있는 일이라 그러면 그 안에서 뭐 과거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저기 가갖고 추모를 했다는 얘기는 이게 과연 한국민에 대한 한국의 전몰용사나 전쟁 영웅들에 대한 참배가 아니고 거기 있는 친일파 새끼들한테 거기 묻혀있는 묘역에 묻혀있는 친일파 새끼들한테 인사하러 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기시다가 방명록을 뭐라고 쓴 거야? 그냥 이름만 썼지? 이름만 썼어요. 한국 남한에 왔다 자기가.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뭐 한일 과거사에 대한 뭐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사실 써주는 게 예의 아니에요? 그냥 나 왔다 갑니다 하고 이름만 찍 쓰고 간 거야. 기시다 옴, 기시다 옴, 한국에 옴 하고 그거를 심지어 인쇄로 해놓고 이름만 그렇지. 지가 쓴 거야. 저기 애초에 달려있는 인쇄된 종이 위에다가 이름만 딱 쓰고 간 거야, 온 기념으로. 이게 아니 뭔 무슨 관광지 낙서도 아니고 기시다 그러니까 뭐야. 차라리 관광지에 붙이는 하트나 뭐 자물쇠나 거기도 최소한 사연을 쓰거든. 근데 그런 거 없이 드라이하게 이거 하나 써놓고 간 거예요. 그래놓고 이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최고의 사제의 표현이다 라고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냥 지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상회담 안에서 얘가 푸른 리본을 달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푸른 리본에 의미가 있다 그러네요. 네,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상징하는데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 협의회에서 만든 것으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석방과 구출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새끼 여기 와서 한반도 전체를 농락하고 있는 거야. 최악이다 진짜. 야 진짜 이건 아니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소리까지 해놓은 상태고 기시다가
말하자면 일본 총리들이 전통적으로 우익들 그 자극할 때 쓰는 얘기잖아. 납치 문제 해결하겠다고. 물론 납치자가 있는지 귀순자인지 아니면 자국 내 실종자인지 아무튼 있기는 있겠죠. 일부는 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북한은 공식적으로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명단들 자체는 말하자면 일본 안에서 다시 발견이 돼가지고 명단에서 빠지는 해프닝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나라에 와갖고 북한하고 직접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매결상의 결례란 말이야. 우리가 일본 가갖고 그 러시아하고 문제 어떻게 돼가죠? 나 좀 그래서 러시아 배지를 달고 거기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봐. 러시아 편드는 배지를 달고 갔다고 생각해봐봐. 이런 식으로 한반도를 농락하고 있는 거거든. 응? 아니 농락하고 있는데 면전에도 대고 농락을 하는데도 헤헤 좋다고. 웃으면서 좋다고. 그 리본 이쁘네요. 저도 하나 주세요. 그랬을까? 그래서 거의 극격이죠. 거의. 그래서 여기에 대놓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란 자가 진정성이 중요하지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네, 한국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가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에휴. 감사해. 저 마이크 감사까지. 잠깐만 내려주세요. 소리 한 번만 좀.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야당에서도 난리고 이거는 과거사를 팔아먹는 매국 대통령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을 뻔뻔하게 지가 나서서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뭐가 진정성 있는 입장인 건데? 얘가 한 개인적인 거 중에. 생각이라며 그냥.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그게 진정성이야? 아휴 진짜. 아니 남의 나라에 오면 손님으로서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남의 집에 왔으면 최소한도의 립 서비스는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대접을 해줄 거 아니냐고. 근데 그럴 마음도 없는 놈을 더군다나 우리한테 사전에 양해도 안 거고 나 그날 갈게 준비 좀 해 라고 온 놈을 국빈 대접에다가 이따위 일본 측은 기대도 안 한, 이 김태효가 써줬을까? 기대도 안 한 이 발언을 해갖고 일본 측에서 일본 언론이 날린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왔다고. 그리고 지금 안에 그 기자회견들 내용에서도 혹시 이거 나중에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절대 뒤집힐 일 없다고 기자 질문에 답변까지 합니다. 윤석열은 친절하게.